정말 한순간 연기처럼 사라진 여인. 가족들은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녀를 찾고 있었습니다. 2011년 10월 13일 텔레비 아사히의 한 탐사 프로그램의 취재진이 그녀의 가족들을 인터뷰하는 영상이 방송을 탔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 직후 이 잊혀져 있던 실종 사건은 돌연 일본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뒤바뀌고 맙니다. 언니가 괴롭힘 아니면 언니의 이상한 행동, 그로 인해서 동생이 그거를 이제 감추기 위해서 언니가 계속 딴짓을 한 거고, 그것을 아버지가 사실은 조금 늦게 알아채고 되돌리려고 했을 때 언니가 계속 방해를 했고, 모든 것이 거짓이고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돼버린 상황.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시간은 방송 17년 전인 1994년으로 돌아갑니다. 27살의 주부 아라시 마유미. 그녀는 한 해 전인 1993년 첫째 딸을 낳았고 육아에 도움을 받기 위해 당시 도쿄 스미다구의 친정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9월 2일 금요일 저녁 7시경 아라시 마유미는 약속이 있다며 친정집을 나갔습니다. 언니 요코입니다. 동생은 그날 동급생을 만나러 간다고 했어요. 특별히 이상한 점은 느끼지 못했고요. 그냥 육아에 지친 외출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시 아라시는 출산 후 1년이 되었으나 산후 회복 문제로 자택에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1살 딸과 친정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실제 그녀는 157cm에 39kg이 나가는 왜소했던 상태 때문에 언니 요코는 아라시의 외출을 지친 심신의 기분 전환이라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넘도록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외출을 끝으로 아라시를 다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영영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근데 조금 걸리는 거는 너무 평범하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외출을 하거나 이럴 때는 그래도 뭐가 특이점들이 있는데 외출이 너무 평범하다는 것이 그게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진 가출 아니면 외출 중 사고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다음 날인 토요일에도 아라시가 귀가하지 않자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마지막에 만나러 간다고 했던 동창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동창생은 아라시 마유미를 알긴 하지만 그날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예 약속 자체를 잡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아버지는 외출 전 딸의 모습에 대해 어쩐지 침착하지 않은 모습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부친이 마지막으로 봤던 딸의 외출 당시 옷차림은 흰색 바탕에 무늬가 들어간 티셔츠와 편한 바지를 입고 있었고 소지품은 지갑과 현금 카드, 열쇠, 담배가 담긴 가방이 전부였다고 했습니다. 가벼운 차림으로 집을 나섰던 아라시. 그렇다면 동창을 만나지 않은 그녀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예를 들면 작정하고 나가는 사람이 나 작정하고 나가요라고 옷을 다 챙겨 입고 나가느냐, 그런 거보다는 남한테 보여줄 때는 가볍게, 근데 실제로 옷은 다른 사물함에 다 세팅해놨어. 이게 계획적인 거 아닌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족한테 거짓말이라는 건 좀 애매합니다. 귀찮아, 굳이 설명을 해야 돼, 그러면 쉽게 내 친구 누구 만나러 가요라고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꼭 계획성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맞닥뜨렸어, 그랬더니 아니 뭐 친구 만나러 나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은 계획성과 비계획성을 구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라시의 언니 요코 마유미는 동생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동생이 남겼을 만한 흔적을 찾기 위해 집안을 이리저리 살펴봤다고 했습니다. 그때 옷장 안에서 아라시가 쓴 것으로 보이는 메모를 발견한 요코. 발견한 메모지에는 몇 줄의 메시지와 전화번호가 하나 남겨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메모를 보고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요. 저는 남편을 배신했습니다. 다른 남성과 사귀고 있지만 그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동생에게 불륜남이 있었고 그에게 배신당한 것 같아 보였어요. 언니 요코 마유미에 의하면 메모지 속 글씨는 확실히 동생 아라시의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요코는 동생이 남긴 의문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한 남자가 받았습니다. 메모를 발견한 당일날 밤 그 남성과 만났다는 요코. 하지만 남자는 아라시가 실종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 소식을 들은 남자는 이상한 말을 했다는데, 만약 아라시 씨가 사망했다면 벌로서 제가 형무소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상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라시 마유미가 외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 전화 몇 통이 걸려왔는데 모두 이 남성의 번호였던 겁니다. 그때 전화를 받은 건 언니 요코 마유미. 그런데 전화를 걸 때마다 동생이 집에 있는지를 물었다는 남성. 아라시 마유미의 불륜남으로 의심되는 그는 왜 계속
아라시의 상태를 물어봤던 것일까? 경찰은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급히 남성의 집으로 찾아가 상황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언니 요코에게 했던 말과 달리 두 사람은 아라시가 행방불명된 날 낮에도 만남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금방 헤어졌다는 남성, 되려 자신도 아라시가 어디로 갔는지 알고 싶다며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아라시 마유미는 메모에서 자신이 그 남성에게 배신을 당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대체 무슨 말일까? 아라시 마유미 씨의 친구로부터 그녀가 불륜상대 남성에게 금전을 바쳤다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되게 단순하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가볍게 갔으니까 누굴 만났을 것이고 당연히 그 만났던 남자랑 뭘 했겠지. 경찰은 남성이 수상하다고 느꼈지만 안타깝게도 남성이 아라시를 납치했거나 살해했다는 특별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계속 의심했던 언니 요코 마유미. 결국 그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몰래 남성의 뒷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아라시가 실종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언니 요코가 갑자기 경찰서로 찾아왔습니다. 동생의 불륜남이었던 그 남성, 얼마 전 한밤중에 음료수 2캔을 들고 혼자 산으로 들어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분명 산에 동생과 관련된 뭔가 있어요. 제발 제 동생을 찾아주세요. 경찰 역시 남성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기에 며칠에 걸쳐 산을 수색했지만 안타깝게도 아라시 마유미에 대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목격을 한 게 실종 뒤 6개월이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6개월 뒤에 음료수를 2개 들고 올라오는 게 무슨 연관이 있죠?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어 해요. 답이 없으면 믿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남자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런지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은 건지를 분리해야 된다. 혹시 여태까지 발견되지 않고 그냥 나간 거는 거봐 남자 따라갔지 라고 하는 시나리오와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기엔 너무 우연이에요. 그 수사를 하다가 바로 발견된 게 아니라 좀 지나서 뭔가 스토리가 있는 다음에 다른 남자?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라시를 찾지 못한 채 사건은 미결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2011년 10월 13일 테레비 아사히의 슈퍼 J 채널 추적 진실의 행방에서 다루며 그녀의 가족들을 인터뷰하는 영상이 방송을 탔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 직후 잊혀졌던 실종 사건은 돌연 일본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뒤바뀌고 맙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방송이 나간 후 게시판이 난리가 났어요. 논란이 된 장면은 아라시 마유미 아버지의 인터뷰 장면이었는데 화면 뒤에 요코의 말은 믿지 마라 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더라고요. 첫째 딸인 요코의 말을 믿지 말라는 메모. 그걸 썼다는 건 아버지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둘째 딸이 없어졌는데 사실 느낌상 첫째 딸이 연관됐나? 그러니까 그거를 직접 얘기 못하고 누군가한테 알리려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실 그 주도권을 아버지가 가진 것이 아니라 첫째 딸, 언니가 가졌다고 하면 이걸 누구한테 바깥으로 얘기할 때 그렇게 수단을 쓸 수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사건에 대해 알려진 정보 거의 대부분이 언니 요코에게서 나온 말들이었습니다. 특히 불륜남의 존재로 사건에 의문을 더해줬던 아라시의 메모 역시 경찰과 가족들은 실제로 본 적이 없었고 요코는 이에 대해 메모는 읽고 버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생이 외출했던 날 밤 집으로 걸려왔던 불륜남의 전화를 받은 것도 언니 요코였으며 이후 그 남성이 캔 2개를 들고 산에 오르는 것을 봤다고 주장한 것도 요코뿐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가 고용했다는 사설 탐정의 존재는 아예 확인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경찰이 어느 팀이 붙었는지 모르지만 실종 수사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다. 실종 수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정의 중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누구 하나의 어떤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면은 그건 진짜 망칩니다. 근데 이 사건은 보니까 그 언니라고 하는 사람이 다 그림을 그린 거예요. 뭐 메모가 나왔다는 둥, 아니면 뭔가 누굴 봤다는 둥, 동생이 뭐 했다는 둥, 다 그럼 사실 그 언니 얘기만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한 사람의 진술이 집중됐을 경우 경찰은 반드시 그 사람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TV 프로그램 방영 이후 언니 요코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다룬 인터넷 정리 기사의 댓글란에 누군가 익명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을 요코 마유미의 옛 지인이라고 소개하며 시작된 글은 요코가 어렸을 때부터 심한 허언증으로 사이코패스적인 면이 있어 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요코는 매일 고양이를 학대하거나 죽이고 돈을 훔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해왔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하루 50회 정도 심각한 일을 벌인 뒤 그것을 전부 여동생인 아라시 마유미의 탓으로 돌리는 걸
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도 그 글을 눈여겨봤습니다. 처음엔 부모님도 언니 요코의 말을 믿고 동생 아라시를 꾸짖었다고 했지만 시간이 흘러 부모님 역시 모든 게 언니의 소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언니 요코가 동생 아라시를 향해 매일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했다고 하더군요. 이미 가족도 손댈 수 없는 상태였다는 요코 마유미. 하지만 이 역시 인터넷상의 익명 글일 뿐 누군가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어 무조건 신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게 다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또는 쟤는 원래 조금 그래. 이게 부풀려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 사건의 포인트가 없어진 사람이 아니라 언니한테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은 두 사건이죠. 동생이 사라진 것과 언니가 뭘 했다는 거. 그 두 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앞에 걸 봐야 되나요? 뒤에 걸 봐야 되나요? 뒤에 건 없애야죠. 그래야지 앞에 게 보일 것 같아요. 어쩌면 가족들은 이 사건의 진실을 모두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에 대한 의심은 방송이 끝날 무렵 마유미의 아버지가 딸 아라시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이 이상하다는 점에서 불거졌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집에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무엇을 걱정하지 말라는 걸까? 마치 아라시 마유미가 사라진 이유를 알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 아버지의 메시지. 혹시 아라시는 아직 살아있고 모종의 이유 때문에 자발적으로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근데 그건 추정할 수는 있지만 증거가 없잖아요. 수사를 안 해봤으니.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언니는 그걸 감추려고 하죠. 계속 부각시키려고 하지는 않겠죠. 그랬다고 하면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상황은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언니가 괴롭힘 아니면 언니의 뭐 이상한 행동, 그로 인해서 동생이 가출을 했고 그거를 이제 감추기 위해서 언니가 계속 딴짓을 한 거고 그것을 아버지가 사실은 조금 늦게 알아채고 되돌리려고 했을 때 언니가 계속 방해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메모 소동도 벌이고 그랬다고 하면은 이제 동생은 어딘가 살아있을 것이다. 제가 봐도 살아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니를 피해서 나갔다고 하면은 사실 젊은 여성이 어디로 나가서 뭐 사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힌트가 아니겠느냐. 아라시 마유미의 실종 사건은 많은 의혹을 남긴 채 서서히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2013년 인터넷에 갑자기 익명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언니 요코 마유미가 실종되었다는 내용. 사람들은 요코 마유미가 계속 동생 아라시의 행방을 쫓아 범인에 의해 실종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인터넷상에 떠도는 글일 뿐 사건의 진상은 여전히 밝혀지지 못한 채 진실은 여전히 저 너머에 있습니다.